자, 이제 12시가 지나서 8월 14일이 됐습니다. 모레 8월 15일이면 조국 전 장관이 감옥문을 열고 석방됩니다. 광복절 특사를 받았죠. 이번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상당히 실망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희망을 가져도 좋을,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누군가 그렇게 말이라도 하듯이 새로운 증거, 대북송금,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조작이다라는 것을 밝혀줄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쌍방울 관계자, 현재도 쌍방울 관계자로 있는 사람이 직접 자기 입으로 떠들었고요. 그 떠든 내용을 누군가가 민주당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기자회견을 하러 옵니다. 정치검찰의 불법 기소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대응 TF가 있죠. 뭐 한준호 의원이라든지 이건태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김기표 의원 이런 분들, 박선원 의원 이런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기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검찰이 내리고 있는 결론과는 다르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 허위 증언에 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 허위 증언을 했다 라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진술은요, 쌍방울의 핵심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였는데, 자,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저 보고 듣고 되게 기가 찼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고요? 자, 제가 기자회견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원래는 9분입니다만 절반으로 줄여서 5분으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다음 순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과 민주당 당대표 시기 내내 이러한 프레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김성태 전 회장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통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나도 들은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밝힌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는 인정하지만 이재명과의 공범 관계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검찰이 주장한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의 공범 구조 중 이재명 고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변명 차원이 아니라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했다는 사건의 법적 사실적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에게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왜곡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엄영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은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3차 청문회 당시 오전에는 출석하지 않았다가 오후에 느닷없이 출석해 저희가 500만 불을 대북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마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아 이화영과 김성태가 이를 행했다는 공범 프레임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엄영수 비서실장은 그 증언한 날 술 한잔 사달라며 서울시내 모 총경급 경찰서장을 압구정동 국민은행 지하 모 주점으로 불러내 접대부 3명,
국악인 한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마치 청문회 위증으로 스타가 된 양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등 스타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접대부의 질문에 회장님 이하 위증 관련자 모두 다 외국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대북 송금은 우리 그룹의 사업을 하기 위해 달러를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북측으로부터 받아온 계약서만 몇 가지 된다며 취중의 자랑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후 위증 증언에 대한 보답인지 엄영수 씨는 그룹 감사팀장에서 대표이사로 발령나고 축하의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2019년 쌍방울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같은 해 12월 비비안 인수 후 대표이사로 발령났다가 곧바로 해고되었고, 이후 청문회 위증 의혹 이후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적은 그의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검찰의 공소사실 기초가 되는 공범 관계는 이미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 본인의 입과 국회 청문회 직후 엄영수의 말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증인의 위증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를 방치한다면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적 의도와 거짓 증언이 결합된 조작 사건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민은 허위 서사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검찰권 남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과 민주당 당대표 시기 내내 이러한 프레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자, 어떻습니까? 이 기자회견 내용 잘 들어보면은요, 핵심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누굽니까? 엄용수라는 사람입니다. 쌍방울 대표, 그러니까 회장의 비서실장을 맡은 사람이죠. 자, 이 엄용수라는 사람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안부수 회장이라든지 주요 증인을 설득하고 또 가족들한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뭐 이런 역할을 좀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사후 수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뛰어다닌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난해 10월에 국회 청문회장에 섭니다. 당시 이화영 부지사도 국회 청문회장에 불려가죠. 이 자리에서 엄용수는 검찰과 똑같은 논리, 똑같은 주장을 펴니다. 이 엄용수라는 사람은요, 안부수 회장의 가족들을 회유하는 역할을 했다고도 하고요. 소위 말하는 검찰 연어 파티 이 장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어를 공급해 준 사람으로도 지목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 글쎄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나쁜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할 필요가 없었다. 이재명만 아니었다면 C라는 식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찰 편을 들어줬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검찰 편을 들고 난 다음에 국회에 공개적으로 검찰 편을 들고 검찰의 조작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딴에도 좀 쫄렸나 봐. 바로 그날 룸살롱에 가서 경찰 고위 간부를 만나죠. 청문회가 끝난 바로 그 직후입니다. 술을 마신 장소는 압구정동 국민은행 지점이 있는 건물의 지하라고 합니다. 룸살롱에서 만난 사람은 총경급 경찰 고위 간부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엄용수라는 사람은 엄청 무용담을 늘어놨던 모양입니다. 지가 엄청난 활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떠버렸던 거죠. 좀 싹퉁바가지가 없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싸가지 없는 행동만 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술자리에서 점점 과해지죠. 그래서 털어놓아서는 안 되는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대북 송금의 실체가
사실은 북한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달러를 보낸 거다. 쌍방울이 북한과 사업하려고 돈 보낸 거다. 이재명하고는 상관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동시에 북한과 사업 진행을 위해서 계약서를 엄청 썼다. 계약서 썼다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뭡니까 이거? 예,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 것이지 이재명을 위한 것이거나 경기도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스스로 밝힌 겁니다. 이재명 때문에 자기가 대북송금을 한 것처럼 뻔뻔스럽게 국회에 나가가지고 온 국민 보는 앞에서 위증을 내놓고 돌아서자마자 룸살롱 가가지고 실은 그게 아니고 말이야 히히낙낙했다니. 그래서 이런 참.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뭐 접대부들도 황당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 웃잘낀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당선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2014년 10월입니다. 계엄 터지기 조금 전이죠. 자, 그때 국회 청문회가 있었고 그 국회 청문회 때 엄영수라는 사람이 소환이 돼가지고 증언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하느냐?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리는 뭐긴 뭐야? 외국으로 도망가야지. 나만 도망가나? 아니 회장님도 도망가야 돼. 싹 다 도망가야 돼.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보다 더 정확한 자백이 또 있을까요? 당선되면은 미국으로 도망가야 될 정도로 무언가를 크게 잘못했다는 얘기죠. 이미 앞서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진술을 바꾼 상태죠. 이재명과 상관없다고.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KH그룹 배상윤 회장도 하고요. 심지어 KH그룹의 조경식 부회장은 김성태와 배상윤의 구명 로비를 위해서 권성동한테 돈을 갖다 바쳤다 그런 증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이대를 이용해가지고 조이대를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판결이 나오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녹취를 통해서 받아낸 사람이 누구다? 이 조경식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말 그대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이 백상윤 회장 같은 경우에는 황제 도피 의혹이라는 걸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 인터뷰를 자청하죠. 그래서 대북송금은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실제로 밝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마찬가지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재명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재명은 나의 공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 결국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애시당초 이 대북 송금이 검찰이 그려놓은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르다. 비슷하지도 않다는 걸 어떻게 보자면은 거의 입증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들 글쎄요. 이거 잘만 해보면 우리 이화영 부지사 재심 청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재심 청구에 들어가게 되면 가석방 가능성도 많이 커져요. 지금 이화영 재심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있고 특검을 출범시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죠. 예. 아무튼 잘 좀 진행이 돼 가지고요. 이화영 부지사 이번에 사면을 못 받아서 좀 많이 좀 서운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것을 벌충할 수 있는 기회가 꼭 한번 생기기를 간절히 빌어보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지금 시각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